많은 분들이 영어 회화나 제2외국어 회화 공부를 하실 때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취미라는 영역이 있고 전공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취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즐겁고 재밌어요. 취미는 그냥 즐기는 거니까요. 즐겁고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전공의 영역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재밌을까요?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갈 때 전공을 뭐 점수 맞춰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은 내가 이 공부가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 여기 관심 있어. 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 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시는 거잖아요. 대학 가셨어요. 그리고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전공 과목을 갖다 계속 수강을 하고 이제 졸업까지 하죠. 근데 대학교 3학년, 4학년 분들한테 전공 과목 재밌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전공 과목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이게 나눠서 보셔야 되세요. 취미 같은 경우에는 즐겁고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전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즐겁고 재밌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즐겁고 재미없는 게 사라지는 대신에 실력이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죠. 취미 영역에서는 정말로 그냥 취미 수준인 거예요. 취미 수준에서 계속 머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내가 어느 정도 영어 회화라든지 아니면 제2외국어 회화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겠다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그냥 취미 수준이라면은 그냥 취미로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게 그걸 넘어서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를 원한다. 취업할 때 이 점수를 갖다 내서 그쪽에서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회사에서 이제 너 왜 이 점수밖에 못 받았니? 이런 말 안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취미 이상을 하셔야 되세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이나 중어 중문학과 학생들도 오픽 IH 수준이 안 되거나 HSK 4급 을 취득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픽이나 이런 시험을 보더라도 스크립트를 갖다 다 외워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공자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취득 못하시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스크립트를 암기를 해서 취득하시는 경우도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때요? 전공생처럼 공부를 좀 하셔야 되세요. 특정 기간 동안에는. 근데 그게 흥미와 재미는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흥미와 재미가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특히 남자분들 게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게임 할 때 내가 맨날 지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더라도 정말 힘들게 그 방법을 어떻게 터득을 해가지고 실력을 갖다 정말 쌓았어요. 그랬을 때 잘하게 됐잖아요. 잘하게 됐었을 때 그때 재미가 올 수도 있죠. 왜냐면 잘하니까 재밌는 거죠. 저는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외국어 회화 공부를 취업 가능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어떤 회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최종적으로 오픽 IH까지 취득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광고나 이런 데서 이제 즐겁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면은 고급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즐겁고 재밌게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내각으로 어떻게 외국어가 뇌에서 학습이 되고 이거 가지고 어떤 방법들로 이제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과제를 드리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걸 이제 다 하고 나서 오픽 IH 취득하시고 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오픽 IH 레벨까지 스크립트 없이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이 정도의 산을 넘어야 되는 건 좀 모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재미있게로만으로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걸 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즐겁고 재미있게로 가능한 거였으면은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중어 중문학과 학생들은 전부 다 통과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에요. 나에게 맞는 공부법. 이거를 정말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이거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정의하는 나에게 맞는 공부법과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전혀 다를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회화 그리고 제2외국어 회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시려면은
이 구성 조건을 전부 다 크게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크게 맞춘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먼저 듣기가 가능해야 되고요. 듣기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듣고 나서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말하기까지 가능해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서 이 루트를 전부 다 뚫어줘야지 마지막에 돌아가는 게 말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처음에는 듣기, 이해, 말하기, 이게 전부 다 돌아가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말하기가 돼요. 근데 그 아래에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단 한 곳이라도 막혀 있으면은 회화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회원님들 이제 영어 회화가 안 돼서 찾아오셨을 때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보면은 아예 그냥 이제 공백인 상태도 있지만은 이제 나 나름 뭔가 열심히 해왔는데 그 안에서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은 각자 막혀 있는 곳들 전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단어를 암기를 안 하세요. 왜냐면은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아니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아니니까 단어 암기를 갖다가 안 해요. 나에게 맞는 거는 내가 함으로 인해서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어 암기 지루하고 나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지 않아.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그 부분이 뻥 뚫려요. 그러면은 이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회화가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라는 거는 나의 가장 취약점을 갖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과 취약점을 갖다가 건져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스트레스 받아도 계속 뚫게 만드는 게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에요. 왜냐면은 나에게 맞는 거라는 건 그 취약점을 갖다 보완을 해준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라는 거를 갖다가 하면 할수록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경험만 남겨주는 공부법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고 나시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외국어 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외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회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싫어하는 부분을 갖다가 과하게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화 부분이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화를 계속 못 하시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회화가 안 되는데 회화를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런데 나에게 맞는 공부법, 내 입맛에 맞는 공부법만 고집해왔어. 그런데 이거 갖다 살짝 바꿔서 보시면은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보다 보니까 다른 것도 해서 이 부분을 갖다 메꿔줘야지 나중에 회화가 뚫리는 건데 이 부분을 안 하셨기 때문에 회화가 안 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거를 오늘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뚫리면 이제 다른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너무나도 전공생처럼 빡세게 공부하다가 번아웃이 왔다 그러면은 좀 내려놓으셔서 즐겁고 재미있게 약간 이쪽으로 내려오시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실력이 안 늘어, 그러면은 빡세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공부법은 내 입맛에 맞는 공부법이 아니고 나의 취약점을 알아내고 그 부분을 조져야 된다는 거 오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